뭐 또 궁금한 거 없어? (20년) 후에다. 이런 사소한 거만으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안녕하세요.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최고의 화제작이죠. 영화 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영화적 설정이 어떻게 90년대와 2020년대의 경제 상황을 연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화 콜은 과거와 현재가 전화 한 통으로 이어진다는 설정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거기 지금 몇 년도죠? 라고 하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여주인공 서연이 같은 집에서 1998년도에 살았던 영숙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죠. 둘을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이 있었는데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인 서태지입니다. 영숙은 1970년생으로서 1998년도에 28살인데요. 서태지를 열광했던 전형적인 X세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서연은 1992년에 태어난 전형적인 2030 세대 밀레니엄 Z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둘을 연결해주는 게 서태지였을까요? 자, 서태지는 당대 X세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파격이 서태지라는 문화 아이콘의 상징이었다면 그건 X세대를 상징하는 시대 정신이기도 했죠. X세대는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성을 주장하며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패션과 문화, 말투, 생동 방식, 라이프스타일 모든 거에서 저항과 파격을 요구했죠. 2020년대 서연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BTS라면 1990년대는 서태지의 시대였고, 서태지라는 문화 아이콘을 통해서 영숙 세대, X세대는 부모나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20대한테 당시 서태지는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으로 불렸죠. 우리가 과거와 소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꾸고 싶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할 겁니다. 여주인공 서연도 자신의 과거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죠.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한 아빠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서연의 아빠는 1998년도에 불의의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영숙은 서연의 집을 찾아가서 가스의 밸브를 멈춰주죠. 그리고 서연의 현재를 바꿔줍니다. 덕분에 서연은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살았을 행복한 현재를 맞이하게 되죠. 타임슬립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상상적 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가 과거의 어떤 시대와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0년에 또는 현재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게 됩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지금 2020년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90년대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경제적 대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1998년에 있었던 외환위기인 겁니다. 영화 속에서 서연은 아빠를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를 잃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을 잃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실직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실직은 경제적으로 아빠가 사망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건 외환위기 때 적잖은 가정이 겪었던 불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서연이네는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려지는데요. 전형적인 중산층이 외환위기라는 폭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우한 환경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서연은 성인이 된 뒤에도 알바를 전전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는 암시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88만 원 세대가 된 것이죠.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열었죠. 연공서열 폐지와 고용 윤활을 앞당겼다는 것은 결국은 서연 세대 이후로 비정규직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숙은 1970년생이고요. 전형적인 X세대죠. 외환위기가 무엇인지 잘 알지조차 못합니다. X세대는 소비 문화를 만끽했던 세대로 평가받기도 하죠. 1988년 올림픽 이후에 1998년 외환위기까지의 10년 동안은 경제성장은 지속되면서도 경제적인 왜곡은 가장 줄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브랜드를 즐긴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고요. 나이키를 처음으로 신었던 세대이기도 했죠. 해외 배낭여행을 갔고요. 이른바 글로벌 세대라고 불렸던 세대이기도 했죠. 덕분에 가장 극단적이고 개인주의적화된 세대이기도 했죠. 그건 콜에서 영숙의 캐릭터로 그려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사이코패스로 그려집니다. 물론 X세대는 사이코패스에 비교될 만큼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세대로 놓고 봤을 때 X세대만큼 가장
개인주의가 강했던 세대도 또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소비 개방을 만끽했으나 그 소비의 모순을 바꾸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대 카드 대란 역시도 X세대가 주역이었던 경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들한테 소비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나이가 먹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죠. 그것이 80년대 세대와 이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X세대를 상징하는 영숙은 잠시 서연을 위해서 과거를 바꿔서 외반위기 같은 굵직한 문제를 해결해 줄 듯 했지만 서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시 되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직장 안에서 지금의 부장급 이사진 이상의 X세대가 하고 있는 행위와 별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한국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조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거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단 지속적으로 개인주의적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X세대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990년대생들이 만든 콜에서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의 감독 이충영 감독은 1990년생입니다. 서연을 연기한 박신혜 배우 역시도 1990년생이고요. 영숙 역할을 한 전종서 배우는 1994년생이죠. 자, 이것과 대비되는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타임슬립 장르물이죠. 김은희 작가의 히트 드라마죠. 시그널입니다. 1910년대에 1980년대 세대와 소통하게 되죠. 1910년대가 바라봤을 때 1980년대 이미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낭만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기까지 합니다. 당대의 사회적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이룩하지 못했고 때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현재를 봤을 때 1980년대 젊은이들은 미안함의 대상이고요. 무책감의 대상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죠. 시그널은 바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콜에서 영숙은 살아있었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려지죠. 현재의 서영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시그널과는 타임슬립이라는 동일한 장르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0년대는 1990년대에 인식됐던 수없이 많은 경제적 모순들이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지금은 영국처럼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이 된 세대들은 1990년대생, 2030 세대들의 눈에서 보면 비판받을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무한 경쟁을 치환했고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소비 문화를 폭발시켰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세대적 희생도 하지 않았던 세대. 부동산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50 세대가 된 X세대와 2030 세대인 Z세대와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4050 세대가 확보하고 있는 집을 영끌을 통해서 비싼 값으로라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이기 때문인 거죠. 앞선 시그널에서는 1980년대 세대와 1910년대의 젊은이들이 공생하고 공존하며 같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콜에서는 1990년대 세대와 지금의 2020년대 젊은이들이 반복하고 충돌합니다. 콜을 단순히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스릴러 영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역시도 충분히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콜을 연출한 이춘영 감독은 영화 몸값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젊은 신인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스릴러 장르물을 데뷔작, 장편 데뷔작으로 선택했을 때는 단지 영화를 공포물이라고 하는 장르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시대적, 세대적인 은유와 또는 메타포를 넣어서 한 단계 더 급이 높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영화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장르물 뒤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시대적, 세대적 메시지를 녹여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거든? 똑같은 짓다가 죽여버린 거! 지금까지 문화로는 경제였고요. 영화 콜을 통해서 1990년대의 경제적 사건과 1990년대의 경제 세대와 그리고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갈등이 있고 90년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